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객관식 2점과 3점짜리 문제를 풀고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에서 나머지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죠.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루트 3분의 20 곱하기 루트 5분의 6을 계산하는 문제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제곱근의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루트를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0 곱하기 5분의 6이 되네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루트 약분되니까 루트 안의 수들이 자 우리가 루트 4 곱하기 2로 남죠. 루트 4는 2로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2 루트 2가 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예요. 다항식 2x-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찾는 문제죠. 자, 우리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중1 때 배웠고요. 다항식을 곱셈하는 방법은 오른쪽처럼 계산할 수 있다고 중3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x의 상수항을 곱하는 이렇게 두 개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x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6x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5x가 나와서 x의 개수는 5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삼각비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9개의 삼각비를 외웠었고요. 그러고 그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 삼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인 사인 60도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사실은 하나하나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60도를 계산해보면 오른쪽 표를 참고해도 돼요. 2분의 루트 3 나오죠. 코사인 30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60도에 코사인 30도, 자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예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의 그래프에서 y좌표를 찾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를 완전 제곱꼴로 오른쪽에 1번식으로 고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로 변형시키고요. 얘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해요. 더했으니까 빼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식이 바뀌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바깥으로 빼내죠.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 빼기 4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더하기 4네요. 그래서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7이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은 2,7이 되고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7이니까 y좌표는 7이 되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5번은 중1 과정에서 배우는 히스토그램 문제예요. 어느 동아리 학생들의 한 달 동안 봉사 시간을 나타낸 문제죠. 자,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학생의 수를 구하내네요. 우리 6시간부터 12시간은 요 사이에 있어요. 하나씩 세주면 돼요. 여기가 5이고 한 칸 더 갔으니까 6. 그리고 7, 8, 9이죠. 그래서 9. 6 더하기 9는 15.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이가 끝납니다. 6번이에요. 외심 나오죠. 외접원 관련된 문제예요. 중2 때 배웠고요. 우리가 외접원과 외심은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외접원의 중심이 오죠. 그러니까 선분 O의 이 빨간 부분과 선분 OB 이 파란 부분, 선분 OC 이 보라색 부분은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 그리고 삼각형 OCA가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등병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밑각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에서 각 OAB와 각 OBA가 똑같다는 사실을 하나 알고요.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에서 각 OBC와 각 OCB가 17도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C는요, 우리 어떤 걸 알려주냐? 두 개의 밑각, 요 별표 친 두 개의 밑각 부분인 각 OAC와 각 OCA가 52도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와 각 B와 각 C를 더한 값이 결국은 180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 두 개가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표 친 거, 동그라미 친 17도 두 개, 세모 친 요렇게 두 개가 합쳐서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나씩 더하면, 다시 얘기하면 각 OAB와 각 OCA와 각 OBC를 더하면 우리는 얘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각 OAB는 그대로 두고요. OCA가 52도, 그 다음에 OBC가 17도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더하니까 90도. 그러니까 우리 빼기만 하면 각 OAB는 뭐가 나오냐? 90도에서 69도를 빼주면 되죠. 90도에서 69도를 빼주니까 21도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7번이에요. 1차 부등식 2분의 x 플러스 5 마이너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값을 찾으래요. 중2 때 배웠던 문제죠.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곧 부등식 배울 때 활용할 거고요. 결국 뭐가 중요했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면 x 더하기 5 마이너스 2x는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x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옮기죠. x-2x는 마이너스 5 더하기 2a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는 2a-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곱하면서 뭐가 되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x가 5-2a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국 주어졌던 1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x는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5-2a와 4가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2a는 뭐가 나오냐? 4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a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수 a의 값은 4번이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도형이 나왔죠. 입체 도형이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8인 원뿔과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원기둥의 부피가 같을 때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뭘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원뿔, 우리 모든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3분의 1 곱하기 밑면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고요. 밑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 이렇게 약분 없어지면 3, 8에 24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얘랑 원기둥의 부피가 같으니까 원기둥의 부피도 구해보아야 합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밑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밑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우리가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높이 모르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원기둥의 높이를 h라고 두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h라고 두면 우리는 4h 파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부피가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1번은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24파이가 4h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파이 약분하면 4h는 24고요. 한 번 더 약분하면 h는 6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네요. 꽤 복잡해요. 자,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밑면 2개, 거기다가 옆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밑면은 쉬워요. 아까도 했죠?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옆면인데요. 옆면은 이 사각형처럼 밑면의 원주의 길이인 2파이 곱하기 r이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h가 세로의 길이인 사각형이 돼서 이거 계산하면 4, 6에 2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24파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는 8이니까 8파이 더하기 2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치면 32파이가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파이가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두 1차 방정식 ax 더하기 4y는 12, 2x 더하기 ay는 a 더하기 5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y축위에 있대요. 자, 우리 중2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 두 개의 교점이 y축위에 있다. 즉 우리는 교점의 좌표를 y축위의 점, 즉 0,k로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대입을 해서 통과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인 ax 더하기 4y는 12에 0,k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4k는 뭐가 나오냐면 1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는 3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2x 더하기 ay는 a 더하기 5에다가 0,k를 대입할 건데 결국 k가 3이었으니 0,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3a는 a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서 결국 2a는 5가 나오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5가 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번이에요.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5 플러스 루트 15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즉,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고 5 플러스 루트 15보다 큰 n 중에 정수를 찾으라는 거죠. 자, 우리 루트 6은요. 2와 3 사이의 숫자임을 알고 있어요. 2가 루트 4고 3이 루트 9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6은 결국은 2 빼기 3인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수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하면요. 루트 15가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 플러스 루트 15 5 플러스 루트 15는 양변에 5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8보다 크고요. 9보다 작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종합하면 보라색 식을 왼쪽에 쓸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보단 2 마이너스 루트 6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n이 더 크고요. 5 플러스 루트 15보단 9가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정수 n은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서 총 9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얘가 답이 됩니다. 1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성립한다. 또 하나, 반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성립하려면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빗변이니까 x 더하기 3이 빗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완전 제곱을 풀어버릴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나올 거고요. 우리 이거 정리해서 x제곱 사라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돼요. 우리 근의 공식 x는 짝수차 근의 공식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은 얘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다시 정리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에 x가 2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x는 2 플러스 2 루트 3이 돼서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번이에요. 1차 방정식 활용이에요, 사실. 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구습을 구입했는데 한 상자에 250개씩 n개에 담으면 50개가 남는데요. 즉, 250개씩 담았을 땐 250n 더하기 50개의 구슬이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개의 구슬을 우리는 한 상자에 200개씩 n 플러스 1개에 담았더니 또 100개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얘는 200개씩 n 플러스 1에 남았더니 100개가 남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풀어버리면 250n 더하기 50은 분배법칙 사용하시면요. 200n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50n은 300 빼기 50이니까 250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n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n이 5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전체 개수 찾으래요. 전체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가 까만 부분에다가 n에 5 대입하면 전체 수가 나오겠네요. 전체 수는 200 곱하기 5 더하기 1, 6 더하기 100 이렇게 돼서요. 1300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300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13번이에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찾으래요. 즉 얘랑 얘가 해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해를 구해야 되죠.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죠. 1,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공통근을 만약에 x는 2로 가진다면 해보죠. x는 2가 공통근이야. 자, 우리 공통근이라는 건 뭐죠?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방정식에 2를 대입하면 4, 2, 8 더하기 2k-6은 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k 더하기 2는 0이고 2k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공통근이 x는 2가 아니고 x는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었다고 쳐보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k는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즉 우리는 2를 공통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공통분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요. 합치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몸풀이로 3점짜리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객관식 4점짜리 문제 14번부터 21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